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코로나 얘기부터 가야겠어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염려가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이었는데 최근 200명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결국 300명대를 넘어섰고요. 300명대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입니다. 오늘 0시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그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요. 네. 각종 집회나 시위, 콘서트 등의 경우에는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급증세를 보면 이것으로 충분하냐? 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1.5단계로 올린 지 지금 몇 시간 안 지났는데 2단계 주장하는 전문가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김준일 대표. 예. 오늘 한 2시간 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가까이 될 거라는 소문이 지금 어제 밤부터 파다하죠. 일단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날 오후에 대략 취재를 합니다. 그때까지 집계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각자 발표하는 건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밤 사이엔 더 추가되는 것들은 빠지겠지만 대략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후 기준으로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돌았어요 언론계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예전에 우리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신천지 막 났을 때요. 네. 그때가 400명대였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너무 평온하다 우리가 대하는 게 너무 차분하다. 대하는 게 너무 차분하고 평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2월 29일에 하루 909명까지 갔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3차 대유행의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은 이를테면은 신천지 그리고 이태원 클럽이나 광복절 이후에 지금 몇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있는데 이게 특징이 지금 뭐가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전문가들은 일상 감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상 감염인데 군포시 의료기관 6명, 광주 대학병원 36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 19명 이런 식으로 한 30개 정도가 쭉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시다발적이라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가 있다라면은 한 군데 몰리면은 병상이 그 지역에 굉장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이제 병상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다. 그나마 그게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은 병상 부족 현상이 조만간 벌어질 것이다. 그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수능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더 문제인 상황인데요.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금 2주 이후 실수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시기에 학교나 학원가로 코로나19가 좀 퍼진다면 어떤 상황일지 좀 짐작이 될 겁니다. 네. 감염된 일부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르긴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아니면은 감염 지역에 폐쇄가 될 거잖아요. 그 감염 지역이 폐쇄가 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입시 행정 혼란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부터 그 2주간 수능 당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수험생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나 비상이지만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정, 학교 정말 비상입니다. 최악의 경우 수능이 연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2월 3일 연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 좀 도는 모양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유은혜 장관 인터뷰를 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 끝내 파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3차 회의에 나선 7명의 추천위원들은 어제 2시부터 4시간 반 동안 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10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다수 득표자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표결을 거듭했는데요. 어떤 후보도 정족수인 6명의 추천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에게 비토권이 주어진 그런 현실에서 사실 예견이 됐던 바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추천위는 다수의 결의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또 그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구도로는 뭐 공수처장 지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여당은 아마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바로 나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김정은 기자가 얘기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이라 하면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이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요 국회에. 하나는 추천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5명, 현재는 6명이거든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되는 건데 그거를 한 명을 낮추자 5명은.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 발의안이고,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위원을 이거를 한 명을 국회의장에게 넘기자. 그래서 야당에게는 한 명만 주자. 이게 백혜련 의원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게 통과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사실 이게 여야의 이해관계가 뭐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뭐 냉정하게 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당은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정하는 거. 그리고 이미 여당이 저렇게 작심을 했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면 되니까. 여당은 이미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개정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야당의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지금 파행이 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잘못된 공수처법을 막겠다라고 액션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하면은 여당의 독재다, 의회 독재다 이렇게 비난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당장 뭐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전체회의 통과하고 내 12월 2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평론가적 시점에서 볼 때 결국 여당은 여당의 마이웨이를 갈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마이웨이를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장 뽑힐 것이다.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당은 뽑아야 돼요. 지금 안 하면은 내년 다 가면은 선거 국면인데다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엄청 요즘 높습니다. 도대체 공수처 하나 통과시키고 뭐 하냐 대표가, 이런 비난들이 높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아마 강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공수처가 사실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마침표예요.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이 문제에 종지부를 어떻게든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 수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압박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제 법무부가 평검사 2명, 그냥 일반적인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늘 그 대면 조사 계획을 전달하려다가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거부해서 무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했는데 라인펀드 수사 뭉개기 의혹,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또 특활비 의혹 등의 감찰 그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감찰 조사를, 대면 조사를 평감사에 의해서 일정을 통보하려고 하니까 대검은 이게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 속내는 이게 망신 주기식 감찰 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속내는 우리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울그락 뭐 이런 상태이긴 하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어제 오후에 윤 총장이 대면 조사에 응하라 다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감찰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쪽의 전운 대단히 좀 심각하게 암울하게 얼어붙고 있네요. 그렇군요.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세 번째 연구 뉴스로 가죠.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범야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나와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의지를 좀 밝힌 거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했고요.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도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천 타천 후보인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과 더불어서 범야권 후보가 좀 난립하게 된 상황인데 당을 넘어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하는 야권의 고민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 기자가 이야기한 분들 중에 오세훈 전 시장은 난 아니라고 했어요.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 이름은 좀 뺐으면 좋겠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한 게
없죠. 아직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했나요? 플랫폼을 제안을 했고 범야 플랫폼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뭐 뉘앙스를 비쳤는데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없고.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없어요. 하겠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똑부러지게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대선으로 간다. 대선으로 서울시장 간다. 아니다. 서울시장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일단 야권부터 좀 보자면 자천 타천 후보가 상당히 많아요. 야권에는. 그런데 필승 카드다. 딱 눈에 띄는 사람은 좀 부족하지 않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약간 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그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의 무상투표 급식이 무산되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책임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한나라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난립을 했고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세웠는데 야당 자체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판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민 후보가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돼서 1대1 또 통합까지 하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아, 지금 야권의 모습이 그때와 비슷하다? 그때 야권의 모습과 비슷하다? 네, 상당히 비슷한 게 여당 측의 실수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야당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기가 높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범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집권 네 번째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당시에는 어찌됐든 1대1 구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1대 다 구도가, 그러니까 뭐 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하나는 그때는 안철수가 박원순을 밀었기 때문에 박원순이 된 거였어요. 사실상 박원순 그 변호사는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 교수 인기는 대단했었죠. 대단했었죠. 청춘 그때. 콘서트 막 그 무릎팍도사 나가고 그렇죠. 대단했었죠. 근데 지금의 그러면 안철수 같은 사람이 금태섭이 안철수가 2011년에 안철수가 될 수 있느냐로 했을 땐 중량감이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다루고 1대1 뭐 이렇게 단일화를 그러면 국민의힘이 할 것이냐. 이제 미스터 트롯 방식의 그런 데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거잖아요. 금태섭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 전 의원은. 그렇다면은 그 단일화가 될 것이 있을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좀 거론이 많이 되면서 밖에서 볼 때는 범야권이 좀 밥상을 잘 차린 것처럼 잘 차려진 밥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젓가락을 들고 뭔가를 짚으려고 하면 딱히 마땅히 짚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찬이 많은데 뭘 먼저 먹을까 하면은 딱 매력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이 있는데 당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당은 바라는데 본인은 정작 다른 무대를 바라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몇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있어야 상황이 좀 다시 좀 재편될 것 같네요. 그에 비해서 여권 쪽 후보들을 보면은 지금 뭐 우상호 의원이 의사표명했고 그 다음에는 나서겠소 한 사람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영선 장관은 그냥 그럴 것이다 얘기만 있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만 있는 거죠? 그게 공수처법 통과가 된 다음에 아마 나설 겁니다. 개혁 뭐 이런 것도 아무리 못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관심 가지냐 이런 약간의 여론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